진중권이 정의당의 탈당계를 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진중권은 크게 많이 발언을 하지 않지만 박근혜 때 정치 카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애착이 많았죠. 그때는 이제 정치 카페에는 세 사람이 다 정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맨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워낙에 TV에 나오는 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불신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카페를 통해서 얻는 어떤 정보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 같은 것도 그때 이제 제대로 생겼죠. 그리고 유시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티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유시민은 박근혜가 이끄는 어떤 그 한나라당의 정치 상황은 정말 극악무도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만큼 혹은 그 이상. 내가 볼 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는 유시민에게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유시민은 보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세 사람이 다 너무너무 촌철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었죠.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세 사람이 완전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때 그 당시엔 아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당대표까지 되었죠. 그런데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목숨을 잃게 돼버린 겁니다.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궤변론자로서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재 진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죠. 옛날에 유시민이 했던 말들을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진짜 유시민도 보면은 지금 현재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계속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말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표적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국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하죠, 유시민이. 그리고 자기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자기 조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사람이 똑바로 된 사람으로 보이려면은 조카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조카가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뒷 얘기가 들리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양심과 정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있잖아요. 자기 조카가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다. 또 영화 뭐 이런 거 했다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무슨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유시민은. 그래서 완전히 본전과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탈당계를 오늘 당장 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와중에 이게 폭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시끄러운 거죠. 왜 진중권이 그동안에 유시민하고 노회찬하고 세 명이서 그렇게 트리오가 돼가지고 정치 카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쏟아줬나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진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중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은 큰 거죠. 그런데 진중권 같은 경우에 한 생각을 해보면은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경심 조국 와이프하고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의 조국하고는 뭐 동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얽히고 슬켜 있죠. 그리고 유시민하고도 얽혀 슬켜 있고. 근데 유시민은 완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막 학생들이 전부 다 어디 뭐 마스크 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다 가짜세 막 이런 식으로 학생을 폄하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옛날에 그렇게 3년을 같이 정치 카페를 나눴다는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어려운 자기 의사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래서 김갑수 쌤이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와중에 왜
그 진중권은 늘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인데 조용할까 참으로 궁금하네 하면서 몇 차례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그런데 역시 그래도 진중권은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이 이렇게 윤석열 검사한테 공격받고 있는 것은 완전히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모든 건 가짜뉴스인데 가짜뉴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그 검찰들이 미쳐갖고 날뛴다, 늑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빼고 초반에 일어났던 있잖아요. 논문 제1저자 같은 경우에는 팩트 아닙니까? 취소가 됐잖아요. 논문이 공식적으로. 팩트를 가짜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아주 혼돈된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현재의 이 상황은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팩트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우려고 들면은 그게 바로 생지옥인 거예요. 니 편 내 편, 니는 옳고 나는 틀렸다. 상대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실하고 상관 있나요?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자금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이제 페미라든지 페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단체잖아요. 예,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무슨 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자기들 편으로서 어떤 상황이 와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가짜다 이러면서 완전 이렇게 싸움을 걸 수가 있는 이 원동력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친구도 있고 같이 정의당에서 정치 카페를 했던 유시민 노회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같이 일했었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중권은 용기를 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은 많은 용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는 지성에게는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에게도 꽃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막 그 수사해 나가는 거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니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이 암울한 시대에 국회의원들도 서로 공천권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이 정말 자기의 어떤 지성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줬다는 것, 저는 그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요즘에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성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론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풍토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내고 더욱더 알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결정을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국종 교수의 이제 그 탄원서 10장, 거기에 또 감동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왔더라고요. 작가 중에서 이회수. 이 사람이 이제 이국종 이분의 탄원서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적극 지지를 보낸다 이런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은 애둘러서 표현한 거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탄원서에 대한 생각이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조국의 저 사건은 조족지혈이다 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국의 사건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회수의 생각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같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환영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 노조 하는 사람들 처음에 명찰 배지 안 달겠다 하면서 완전히 개기고 막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서갖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그 경기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사필 규정, 진정한 실력,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당연히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1350만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대한민국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사법부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는 죽은 거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고 각계 각청에서 이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정 공백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멋진 거죠.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뻗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공무원 임종성 이분이 그래도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그런 그 1350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정말 큰 불행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화답하기를 쉽지 않은 의사표현인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사필 규정을 믿는다. 그리고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서 올바른 답을 받아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지성인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용기를 내서 정의를 외치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같이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바이.